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그 네네. 성원에 힘입어서 네네. 100회까지 끌고 100회 특집. 야. 기적같이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네네. 처음 시작할 때는 5회 넘기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상황에서 베테랑인 이진환 기자가 태어나가지고 네. 100회를 지금 100회를 진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드디어 일단 100회 제가 특집. 방송 시작 전에 네. 자축을 하는 네네. 세레모니를 간단히 네. 합시다. 촛불. 촛불 10개 잠깐 네. 합시다. 자, 100회를 자축하면서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와. 네. 드디어 100회 특집. 네, 앞으로 네네.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네네. 하기 위해서 약간 포맷을 바꿨죠. 맞습니다. 아주 100회서부터는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예, 인테리어를. 저희가 예. 그때 네네. 그 중에 가장 핫한 토픽을 골라서 네네네. 예, 저희가 한 전반부는 그렇죠. 토픽 위주로 네네. 일종의 뉴스쇼처럼 하고 네네. 또 초대하실 분들은 저희가 줌으로 가급적 초대를 해서 네네. 시의적절하게 맞습니다. 저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뭐 그럼 해외에도 부를 수 있나요? 왜 안 되겠어요? 네, 다 된다고 합니다. 줌으로. 줌으로 하니까 예. 이 세상 모든 세계가 다 우리 줌으로. 방송에서 네, 다 들어오게끔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네. 후반부는 이제 전에 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해서 네, 네, 전에 네. 포맷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네. 이준상 교수님을 모셨죠? 네, 저희 네. 한번 모셨던. 그래서 먼저 후반부는 그렇게 이준상 진행하도록 교수님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네. 진행을 할까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얼굴 정도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 케이크는 우리 좀 이따 나눠 먹자고요. 아니요, 저 네. 일단 자르겠습니다. 네. 알림 팀장이 배가 고파서 자, 먹어야 이게 된다고 그래서 그 이제 방송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서 이게 예. 굉장히 화면이 작아진 느낌이 저희가 모니터가 하나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 아, 네, 네, 하나로 네. 몰아서 지금 이게 좀 아, 움직이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자, 오늘의 첫 핫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 그러면, 이게 예. 어르게 온 어르게를 다 뒤집은 사건이죠. 예. 수술장에 CCTV 설치 예. 법이 지금 거의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죠. 30일 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건데요. 네. 자,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나와요. 네. 수술방 CCTV가 네네. 참 물론 2년간 유예 기간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그 소위를 통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죠.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그냥 새벽에 통과되는 바람에 다들 좀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우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한 이유는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대리 수술이라든가 네네. 또 성범죄, 아, 성추행 같은 네. 그런 일을 이제 뭐 자주 있는 예방을 사건은 하고, 아닌데 사실은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네네. 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네네.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한다.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잘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성범죄도 예방하고 뭐 네. 이게 사실 나름- 수술실 안에서 네. 설치할 건지 수술실 바깥에 설치할 것인지가 네.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법에는 이제 수술장 내에 네. 설치하는 걸로 이제 강제 법안이 되는 네. 사항이죠. 그러니까 네. 이유는 이제 환자 단체에서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시간을 많이 경과해도 네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우려 단체가 우려 의사협회가 의사 스스로의 의료계가 자정 능력이 없다. 네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네네. 이제 입법 활동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이런 입법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예. 자, 주요 내용을 네. 볼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입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무화되어 있고 네네.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건 또 지원을 해준다는 국가에서 네네네. 하고 있고 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네. 해야 된다. 자, 요 대목인데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요청할 경우에 네.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네. 또 이런 거 있죠.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예. 네네. 이게 이제 또 이거 유출되면 안 되니까 아, 네, 유출되면 안 내부 되니까. 관리 계획은 또 이제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의사나 병원에. 네네. 근데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이렇게 된다.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응급수술이라든가 네네. 또 아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주로 신경외과 수술 같은 거. 아, 네. 네, 교수님 그럼- 수술하는 네, 그런 그런 수술은 거든가 또 전공의 수련 등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할 때는 네네. 거부를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수련병원의 경우는 특히 중공의가 같이 네. 교육하에서 같이 들어가는 네. 공간이라서 올라서 또 이게 좀 쉽진 않죠. 사실 CCTV 네. 촬영하기가. 녹음은 또 안 되는 걸로 또 아,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네요, 예. 그죠? 그래 놓으니까 환자 단체에서는 네네. 이거 이런 것만 뭐하러 통과시키냐. 아, 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로 다 빠져나가고 녹화할 거 없지 않냐. 네네네. 예? 예. 그런 불만이 있고 이거 보완해야 된다 소리가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벌써 나오니까. 나왔습니다. 야, 예, 예. 근데 이거 그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예. 반발이 심한데. 예. 자, 우리 그래서 안기정 먼저, 환자단체연합 우리 환자단체연합 회장님 한번 회장님 모시고 모시고, 한번 요 미리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아마 고3 여고생이 양악 수술을 받고 이제 매사에 빠졌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아마 조사를 했는데 유릉 수술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2014년 4월 10일인가 그때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유릉 수술 건절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제 환자단체연합회하고 그 당시 소비자 시민 모임이 유릉 수술 감시 운동부를 좀 2015년에 발족하고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최동훈 의원이 수술 CCTV 이 법안을 최초로 이제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치면 그 6년 7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이고 그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수술 CCTV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의료인을 감시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법안을 아마 아직 좀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못 보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23일 날 그 상임위 통과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을 했지만 내부 촬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예외 조건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이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용으로 또 추가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수술이 빠질 수 있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은 임의 열람이나 사분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료인도 그리고 병원의 종사자도 이제 임의적으로 열람이나 사분 발급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환자들은 경찰관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을 대동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금지되는 것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도 많고 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피해구제가 자동 개시되는 소비자원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양 당사자가 최선의 내용의 수술 CD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그 계속 문제가 됐던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의 유출 해킹 같은 이제 안정성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김남국 의원이나 안규백 의원이나 신영훈이 발의했던 법안보다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그 좀 이제 이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되게 엄격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안을 한번 다시 전체를 제대로 봤을 때 과연 이 법안이 특히 수술한 의료인을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러한 불법 행위, 이
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이제 이런 법안인지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환자들도 불만도 있을 거고 또 의료인도 불만도 있을 텐데 유예기간이 2년이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저는 환자와 의료인이 같이 머리 맞대고 이 간격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서 사전에 이러한 비인권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예방하고 또 사후에 분쟁이 있었을 때 확인을 통해서 좋게 종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기종 환자단체 연합 대표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법안 자체가 좀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과연 기존의 뭐 의사들을 뭐 감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아니다. 좀 더 윤리적인 문제에서 좀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걸 좀 알려달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네네. 의료계는 또 반대 입장을 분명히 그렇죠. 했고, 예. 일단은, 예. 네. 의료계 입장도 또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건데, 예. 자, 의료계에서는 지금 네. 되게 있죠. 우리 줌으로 한번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네. 누군가요?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네. 의료계 입장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대한민국이, 네네네. 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네네. 또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근데 자꾸 이제 감시 자본주의, 요새 네.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으로 가는 정부 통제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네네. 가는 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크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러나 또 보면은 이미 상당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CCTV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도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있어서 한번 네네. 의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네네. 한번 줌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우리 홍보이사님으로 계시죠? 네. 네. 누구신가요? 이로운 우리 네. 쌤이 대기실에 한번 계신데. 지금 네. 연결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방금 영상 한번 보셨죠? 환자단체에서 말한 영상요. 네, 환자단체 대표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자, 무엇보다 이제 의사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자, 어떠한 그 CCTV 이번 법안에 대해서 의사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이로운이고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숙려 기간을 무시하고 본회의 처리마저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중요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저는 좀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이나 현재 각종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회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저희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피촬영자의 일상은 CCTV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근골격계 영상학과 전문이고요. 수술은 하지 않지만 초음파나 CT 등의 유도하에 뼈나 깊은 심부 조직에 조직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데다가 1mm의 변화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세심한 술기를 요구합니다. 우선 이런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소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아무리 냉철하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술기의 정밀성과 때때로 필요한 과감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시술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거나 과감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CCTV로 감시가 되고 실패가 일련의 법적 소유로 직결될 수 있는 배경이 깔려 있다면 확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공 시 환자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술기나 방법을 택하진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걸 수술의 현장에 반영을 해보면 앞으로 수술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식을 시행하다가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소송에 걸리지 않을 안전한 수술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송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은 기피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려는 의료진이나 전공의 또한 줄어들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과의 전문 인력이 점점 줄어가는데 수술 시 CCTV 같은 강제적인 감시 요소마저 추가된다면 이런 과에 지원하는 인력은 더더욱 감소할 겁니다. 이는 쉽게 양성할 수 없는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자원이 점차 줄어간다는 점에서 직전에 말씀드린 소극적인 술기 선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중상을 입고 급히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원활히 해줄 전문의나 교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은 그 피해를 더 크게 볼 겁니다.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유출 등이나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결국 수술실 CCTV가 소극적인 의료를 조장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고요. 네네. 직전에 안계종 대표님께서 불법 수술이라든지 대리 수술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CCTV 설치의 목적 중 하나가 대리 수술, 무면허 인력 수술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수술실 출입 통제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학병원급은 아시겠지만 수술실 출입할 때 본인의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되고 심지어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 신체 인증을 하는 병원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술 전과 후에 전자 의무 기록에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타임아웃, 사인아웃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신이 확실히 수술했다는 걸 의무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네네. 수술실 출입 통제 강화와 수술 전의 인증 강화를 통해서 대리 수술 및 무면허 인력 수술에 대한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대리 수술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포상 제도를 고려하거나 또는 무면허 수술,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함으로써 아예 불법 수술을 할 수 없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어망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에 발생한 1년의 대리 수술권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중앙윤리위원회도 신속하게 해부해서 강력한 징계 절차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법제화된 유례가 없는 CCTV 강제하는 빈대접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술실 내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면 그 행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방어막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이걸 막겠다는 생각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면서 결국 소극적인 의료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30일 날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향후에 어떤 대처 쪽에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환자단체나 이제 국민 여론 쪽에서는 본 법안이 직전 안기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많이 어떤 변화가 되어 있고 어떤 예외안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의료를 조장하고 또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년 정도의 시범 기간도 있고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이라는 것도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죠. 유출 같은 문제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당당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인권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둘째로 의료진의 인권 문제 또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이 법안이 강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헌법 소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 교수님 뭐 좀 한마디 해주시죠. 하여간 양쪽 입장이 아직은 팽팽한데 네네. 법이 통과되더라도 2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관계로 네네. 2년 동안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이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종종 저희들 프로에 좀 참여해 주셔서 좀 그쪽 입장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여기 진짜 네.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환자 쪽의 입장도 그럴싸하고 또 근데 또 의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수술자 입장에서는 이 카메라가 저 뒤에서 날 감시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네. 익숙한 사람들은 또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현 선생님처럼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하시고 막 마음이 떨리는 분들은 이게 또 카메라 있으면 또 손떨림. 더구나 이분이 또 손떨림 전문가이신데 손이 더 떨리시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머리까지 떨릴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이런 참 다양한 분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법안이 계속 네, 좀 보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역사를 잠깐 좀 뭐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 오퍼레이팅 시어터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오퍼레이팅 룸이라는 말보다 네네. 오퍼레이팅 시어터라는 말을 쓴 이유가 네네. 우리 이렇게- 누리누 별풍선 5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누리누님. 예. 네. 종종 감사합니다. 예. 좀 네. 더 많이 쏴주세요. 예. 아이고 5개라도 안 사준 것 같습니다. 네. 오퍼레이팅 시어터라는 말이 그야말로 수술을 극장에서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예, 저렇게 이게 19세기의 사진입니다. 이게 해부학 장면이 아니라 실제 실제 수술장. 수술장입니다. 간호사도 다 있잖아요. 야, 그때 네. 옛날에 이랬습니까? 예, 예. 옛날 수술장 이랬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예.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습니까? 아주 안 좋죠. 근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을 때니까 네네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극장에서 네네. 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어. 예. 그게 조금 발전한 게 이게 1920년대 사진이거든요. 야, 이거 환자 인권이 예, 거의 예, 없네요. 그렇죠. 없죠. 간호사들이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보거든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네네. 그 옛날 그 건물 수술방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CCTV나 이런 게 없었을 시절이니까 네네. 저렇게 예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고 그 저 원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네네. 감시를 다 와. 감시경 공부를 네네. 네. 그게 이렇게 바뀐 거 바뀐 뿐입니다. 겁니까? 이 뿐이라고 그- 얘기하기는 상당히 글쎄, 예, 좀 편견을 어폐가 가지고 있지만, 얘기를 하시고 예,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근데 저희들 거의- 지금 이렇게 예. 닥터 설정 지금 버리는 겁니까 지금? 예, 네네. 거의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아, 이것이 CCTV로 네. 바뀐 건데 네네네. 예. 거기다 더 가면 요새는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끼고 수술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야말로 수술의 아주 디테일까지 네네. 다 보이고 사실상 이 수술 현미경 수술은 네. 아예 거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네. 다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까지 사실은 네. 환자분이나 환자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은 이미 되고 있는 있는 예, 상황이군요. 상황이고. 네네. 근데 목적이 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용이라든가 네네. 연구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이는 거고 네네. 이미 이런 구글 글래스 쓰고 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서 네네. 기록 자체는 별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거의 AR, 예?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까지 지금 수술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 의사들, 의료진들 간의 네. 어떤 네. 의료 정보 교환을 위한 건데 이게 네. 이제 환자나 보호자 쪽에 이제 그게 연결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변했으니까 네네. 제가 한번 지나는 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이현 교수님의 미래 네. 수술장 네.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메타버스로요. 네, 수술방에 어. 저 있고 네네. 1년차 전공의, 뭐 3년차 전공의 이렇게 네네. 또 환자분이 직접 보는 것보다 메타버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네네. 클릭하시면 이 사람은 이현 교수로구나. 저 사람은 누구지? 클릭하면 1년차 전공이로구나. 네네. 그래서 치프 레지던트로구나. 네네. 이렇게 알고 의료기기 회사가 직원이 하나 들어왔네? 수술장에 네. 의료기기 회사 지금 네. 들어와도 됩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됐는데 네네. 사실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요즘 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잡해져서 어려웠고 그때 네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그런 테크니션들이 와서 서포팅을 해줍니다. 그게 네네. 무슨 대리 수술이나 사실 성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근데 없고. 이걸 대리 수술로 보는 분들이 많고 네. 한데 사실은 저게 음. 아니 의료기기를 못 다루는데 다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교육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요 음. 의료기기 회사 지금 수술장에 들어오는데 다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네. 교육 이제 의사들의 어떤 그 매뉴얼 교육 이런 걸 네. 시킨다고도 네. 합니다. 기계 조작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 수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여기를 딱 클릭하면 네네.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구나도 알고 네네. 또 이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는지도 다 설명을 해주면 네네. 훨씬 더 이해도 되고 안심도 되시고 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한번 이런 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네. 좀 좋잖아요, 그러면. 네. 어차피 이런 게 다 지금 네.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교육용으로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네, 치과 모습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직접 화면에 노출되는 것보다 네네. 이렇게 아바타나 이렇게 메타버스가 노출되면 네네. 뭐 훨씬 낫죠, 그래도. 네. 예, 아, 예.
예. 아마 미래는 그런 쪽의 분야로 많이 좀 발전되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누리농님이 어차피 CCTV로 환자들이 기대한 정도의 정보 수준 제공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네, 사실 CCTV가 이제 제한돼 있고 매우 네. 또 환자가 또 거부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네. 몸의 노출에 대해서. 예.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좀 많이 교수님 말씀처럼 메타버스 어떤 가상 현실 쪽에서 좀 발전돼서 네. 좀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